네, 안녕하세요. 주식투자훈련소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차트 보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제대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식 투자를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차트를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대로 가르쳐 주는 곳도 없고 유튜브나 강의를 듣더라도 기법이나 방법에 대해서만 이제 설명을 할 뿐이지 차트를 읽을 수 있게끔 이제 알려주는 곳이 거의 없죠. 제가 이제 캔들, 이평선, 거래량, 전고점이라든가 뭐 추세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같이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차트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는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제 차트를 보시는 안목이 이제 확 달라지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상 재미있을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들은 이게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관점으로 이제 차트를 해석합니다. 이제 요 정도로 이제 봐주셔야지 이게 정답입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나중에 혼란을 겪으실 수가 있고요. 전문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냥 그 중에 한 사람의 의견이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차트를 볼 줄 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주식을 매매를 할 때는 이제 회사 가치나 앞으로 이제 미래의 어떤 성장성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가치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저같이 이제 차트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이 향후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이제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기본적으로 차트에 대한 이해나 분석은 무조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고르려고 해요. 내가 살 집 아니면 투자용 부동산을 고르려고 하는데 그냥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무거나 고르진 않잖아요. 아파트 단지면은 그 단지 안에 뭐 초등학교가 있는지 아니면 주변 가까운데 마트가 있는지 버스 정류장이 이제 있는지 뭐 주변에 공원 같은 것들이 있는지 우리 직장과 가까운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내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되는 집을 고르는 게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집을 고르는 과정이죠. 참 재미있게도 주식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과정들을 대부분 생략을 하고 지인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생판 얼굴도 모르는 그런 전문가의 의견만을 듣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모르니까 전문가의 의견 듣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근데 이제 내 투자가 잘못됐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어차피 그 책임은 내가 다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잘 아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차트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가 이 보는 안목, 고르는 안목이 없으면 이 주식시장에서는 영원한 호구로 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냉정한 현실입니다. 제가 오늘 좀 세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주식 투자를 하실 때는 반드시 이제 차트를 어느 정도 해석할 수 있는 안목이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모두가 아는 이제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이 차트를 보고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차트를 볼 때 한 가지 이제 설정을 할 게 있어요. 이제 뭐냐면 여기 이제 차트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면요. 여기 로그 적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로그 적용을 지우면은 차트가 이런 모양이 되고요. 그리고 로그를 체크를 하면은 이렇게 이제 모양이 바뀌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볼 때는 로그 차트로 봐야 된다라는 이제 입장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로그 차트를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차트를 하면은 이 캔들의 왜곡이 생깁니다. 이제 그 말은 뭐냐. 봉이 이제 10%라고 이제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왜곡이 없이 그냥 캔들 그대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이제 로그 체크를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캔들이 변한다는 거죠. 크게 상승한 곳은 더 좀 과장되게 표현이 되고 하락한 곳은 더 과장되게 하락이 되고 로그 차트는 왜곡이 좀 없는 차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로그 차트가 아닌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차트는 좀 왜곡이 있는 차트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이제 이런 차트로 보시다가 이제 로그 차트로 보시면 좀 이질감은 있으실 거예요. 평소에 보던 차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좀 어색한 느낌은 있으실 텐데 그래도 왜곡이 없이 차트를 봐야 디테일한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 차트가 더 편하게 볼 수 있겠지만은 그거는 각자 취향에 맞게끔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로그 차트를 본다라는 이제 가정하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차트를 보고 이제 유출을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캔들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캔들을 보고 어떤 것을 이제 유출을 하냐면 이 종목이 어디가 바닥인가, 이 종목이 어디가 고점인가, 좀
이것을 제가 이제 캔들을 보고 이제 판단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이렇게 윗꼬리가 나왔고, 그죠? 그리고 요 구간에 이제 아랫꼬리가 나왔는데,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이제 주봉상으로 이렇게 좀 크게 놓고 보면요, 보통 일반적인 캔들 차트를 분석을 할 때는 요 구간을 저점으로 봐요. 이 구간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외인이나 기관들은 이제 숏 포지션으로 가져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이제 숏을 치려고 이렇게 주가를 하락시키려고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 아랫꼬리가 생기면서 그 이후로 이제 상승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차트를 놓고 봤을 때 한 여기쯤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여기가 이제 단기 저점이 나왔다라고 이제 생각이 돼서 여기 어디쯤 진입을 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돌려보면은 자, 이렇게 하락이 나오기 시작하죠. 자, 그럼 이제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우리가 이제 이 캔들을 보고 저점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이제 포지션을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냐면은, 나 이 아래 꼬리가 깨지면은 손절을 한다, 이런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제가 아까 이제 이런 형태의 캔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공매도 세력이 숏을 치려고 했는데 사고자 하는 심리가 더 강하게 작용을 해서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공매도를 치려고 하는 세력들은 다시 한번 시도를 할 거란 말이죠. 여기에서 또 다시 한번 이제 꼬리가 나왔어요. 근데 차트의 길이를 이제 재보니까 여기가 이제 최저점인데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말아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여기만 깨지지 않으면은 이제 계속 올라갈 것이다라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그 차트를 보면서 유추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전고점입니다. 전고점. 제가 예전에 과거에도 말씀드렸죠. 이 전고점이 중요하다. 이 구간에서 저점이라고 생각되고 장기 투자를 할 생각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구간을 매수 자리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샀든 여기서 샀든 간에 내가 이제 버텨볼 거면은 언제까지 이 구간을 깨지 않는 선에서는 버텨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차트를 보는 관점이 벌써 이제 여러 개가 나왔죠. 캔들을 볼 때 이렇게 이제 긴 윗꼬리가 나오는 구간을 이제 저점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이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최근 저점을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반대로 고점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할까요? 고점에 대한 해석은요, 요 긴 윗꼬리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뭐를 의미를 하느냐, 반대로 이 주식은 더 올라갈 수 있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상승을 시도를 했는데 이 주식은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그 심리가 반영이 돼서 여기서 이제 윗꼬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요게 나왔을 때는 일단은 좀 위험 신호로 보고 여기 어딘가 포지션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정리를 하고 지켜보는 것도 괜찮겠죠. 물론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올라가서 이제 다시 한번 윗꼬리가 나오고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 고점에서의 윗꼬리는 좀 이제 차트상으로 봤을 때 위험 신호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짧게 말씀드린 가운데 여러 가지 관점이 나왔죠. 저점을 잡는 조정 구간에서의 아랫꼬리, 그리고 고점에서의 윗꼬리, 이제 이런 걸로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전고점, 전저점을 가지고 또 이제 매수 매도 타점을 잡을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 설명을 통해서 이제 차트를 보는 이제 좀 간략적인 걸 좀 설명을 드렸고,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이제 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거래량을 중요하게 보죠. 거래량을 중요하게 보는데, 지금 대량 거래가 터진 캔들이 이 캔들입니다. 이 캔들. 예, 이게 대량 거래가 터진 캔들인데요. 저는 차트 분석을 할 때 이 대량 거래가 터진 캔들의 시가와 저가, 고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구간을 이제 지지와 저항으로 보는 거죠. 왜냐, 이때 돈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여기에 이 캔들 안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캔들의 이제 시가와 저가를 기준으로 해서 지지와 저항을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여러 가지의 방법 중에 하나로만 보셔야지 이게 절대적이다라고 보시면은 나중에 이제 차트 분석하실 때 어려움을 겪으실 수가 있습니다. 차트 분석을 하는 방법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종목마다 다 다르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의 보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의 방법만으로는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량 거래가 발생한 장대 양복도 중요하게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거는 이제 주봉이에요. 주봉.
주봉, 주봉상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2021년 8월 9일입니다. 일봉으로 볼게요. 2021년 8월 9일. 자, 이게 이제 주봉인데요. 이제 가격을 볼게요. 시가가 7만 원 정도고요. 종가가 10만 원 정도라고 이제 볼게요. 자, 요거를 일봉으로 놓고 제가 차트를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시가가 얼마였죠? 7만 원. 그리고 종가가 10만 원. 자, 요렇게 이제 놓고 봤을 때 아까 주봉으로 봤을 때 제가 아까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온 구간이 이제 지지와 저항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딱딱 맞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요 구간에서 좀 저항을 받았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요 구간에서 또 지지를 받았고 또 여기에서 또 저항 구간이 됐고 또 여기를 살짝 깨긴 했지만 어찌됐든 여기를 또 지지 라인으로 잡았고 저항 구간이 됐고 지지 라인으로 잡았고 결국 여기를 돌파를 해서 지지를 받으니까 여기는 깨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더라.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차트가 이제 조금 정직하게 흘러가긴 하지만 중소형주라든가 이제 잡주들은 이런 식으로 차트를 해석하기가 좀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차트의 기본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 여러 가지의 방법 중에 대량 거래를 동반한 장대 양봉도 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이평선이죠. 이평선.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이평선의 이 정배열은 상승하는 중에 생기는 게 이제 정배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역배열은요. 하락하는 중에 생기는 게 역배열입니다. 자, 근데 이 이평선은 무엇을 의미를 하냐? 추세를 의미를 해요. 추세. 근데 제가 이제 늘 영상마다 강조드리는 게 좋은 추세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좋은 종목이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그 말은 뭐냐면 어찌됐든 간에 이평선을 보는 이유는 이 종목이 우상향을 목적으로 해서 움직이는 종목이냐 아니면 하락을 향해서 가고 있는 종목이냐 이제 이것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평선을 통해서 추세를 확인을 하고 이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정배열이라고 하면은 내가 이제 다소 좀 높은 곳에 물렸다 할지라도 어차피 얘는 갈 방향이 이제 위로 가는 것을 목적으로 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제 물렸던 가격보다 위에서 또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같은 조건이면은 정배열 종목을 사는 게 이제 맞겠죠. 물론 낙주 매매 잘 하시는 분들은 역배열 종목을 매매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나한테 맞는 매매 방법은 좀 각자 이제 찾아봐야 될 부분이고 일반적으로는 정배열 종목을 매매를 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설명드린 내용을 가지고 이 에코프로에 대해서 만약에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을지 이제 제가 간략하게 이제 얘기를 해보면요. 자, 첫 번째 고비는요. 이제 지금 이제 주봉상으로 봤을 때 요 구간이 지금 최근 저점입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여기를 깨지 않으면은 요 구간 어디쯤인가 반등이 가능하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매수를 한다. 이 구간에 최대한 가까이 왔을 때 이제 매수를 하는데 전제 조건은 전저점이 깨지면 손절을 한다라는 가정하에 매수가 가능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매수 매도의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근데 또 내 예측이 틀릴 수 있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자, 그 다음은 여기입니다. 여기 지지 라인이 어디죠? 여기에요. 여기. 물론 이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이 121선 부근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었던 이력이 있고 61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왔던 이력이 있었던 것을 봤을 때 요 구간쯤에서 다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추측은 할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진짜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져서 이 이상 빠진다라고 하면은 요 구간까지도 열어놓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빠진다는 게 아니라 차트 분석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락을 하면서 이 거래량이 굉장히 좀 크게 터졌다? 그때는 조금 더 위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체크를 해서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을 이제 대응을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지 라인 구간에서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다른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제 또 포스코 DX라는 종목이 이제 보이네요. 지금 거래 대금 순위를 보는 겁니다. 지금 포스코 DM 같은 경우는 주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이런 흐름이고요.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었죠. 자, 이렇게 이제 놓고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점 신호가 여기서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매수를 한다. 이미 지금 이제 고점은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을 매수를 할 것 같으면은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진입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이미 여기서 이제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얘가 더 갈 거를 예상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를 넘어가야 돼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차트의 고점, 저점, 징후로 봤을 때는 요걸로만 봤을 때는 고점 신호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이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부라도 정리를 하고 여기를 재돌파하면은 뭐 다시 매수를 한다든지 뭐 그런 관점으로 가셔야지, 계속 버티다가 이제 계속 이제 홀딩을 했는데 계속 하락을 하게 되면 좀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주식은 예측을 잘하는 게 아니라 대응을 잘하는 게 이제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은 앞으로 더 이렇게 간다라는 이제 그런 관점보다는 어찌 됐던 간에 상승의 추세가 이제 강한 종목이잖아요. 그건 뭐냐면 어느 지점 이상 가면은 이 기술적 반등이라도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을 만약에 이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이제 진입할 수 있다. 요것을 이제 전제에 두고 매매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언제 들어갈 수 있냐? 요 차트만 보고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 터진 게 이제 7월 10일입니다. 이거 주봉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때 고가. 자, 여기를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죠? 여기 맞죠? 여기가 이제 그 종가죠, 종가. 여기 이제 종가인데 우리가 차트 볼 때 뭘 본다 그랬죠? 이 전고점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은 이 종목을 만약에 매수를 한다. 이평선이 지지 라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뭐 지금 이제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미 코스닥 차트는 이제 깨졌다라고 보는데 이제 미국 나스닥 차트를 보면은 아직은 좀 더 빠져야 되지 않나라는 이제 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뭐 이거는 그냥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이 더 빠지면은 우리나라 종목들은 더 좀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러면은 조금 더 빠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봤을 때 첫 번째 매수가 가능한 구간은 여기 이제 전 저점 구간인 여기쯤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요 위에 어디쯤에서 이제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요 구간까지 깨질 거를 생각하고 여기를 손절 라인을 잡고 진입을 할 거냐, 아니면 아예 여기서 1차 매수를 하고 여기서 2차 매수를 해서 이 캔들의 한 중심값 정도, 이 캔들의 한 중간값 정도가 깨지면은 손절을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내가 계획을 하고 진입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 종목을 매매를 하는 이유는 다음에 더 갈 수 있을지언정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고점 신호가 나왔고 추세가 워낙에 강한 종목이다 보니 이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노리고 여기 어디쯤에서 내가 이제 매수를 기다려 본다라고 해석을 하고 대응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차트 분석은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까 이제 설명을 안 드렸는데 박스권을 돌파를 한다라는 것은 이 오랫동안 머무른 기간에서 이제 벗어나겠다라는 이제 어떤 그런 신호탄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처음에 캔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면서 이제 윗꼬리, 아랫꼬리로 이제 저점과 고점을 어느 정도 이제 가늠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거래량을 통해서 이 종목이 어디가 지지 라인이고 어디가 중요 구간인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평선을 통해서 정배열인지 역배열인지를 보고 이 종목이 상승하는 중인지 아니면은 하락하는 중인지를 보고 가능하면은 상승하는 중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전고점, 전저점을 설명을 드리면서 상승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차트들은 이 전 저점을 깨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매수매도 타이밍을 잡을 때는 전 저점보다 살짝 위에서 매수매도 타점을 잡을 수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이제 그냥 보시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평소에 차트를 보는 그 연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무슨 말인지도 알겠고 이제 나도 왠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보려고 하면 잘 안 보입니다. 자, 이거는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많이 보시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골프 선수, 이제 만약에 박세리 선수가 여러분들한테 스윙 잘하는 방법을 말로 설명해 줬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얘기 들었을 때는 아, 이거구나. 역시 프로가 가르쳐 주니까 다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나도 잘할 것 같은데 막상 내가 이제 공을 쳐보면 그게 잘 되나요? 안 돼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치만 방법은 알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알려드린 방법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계속 보면 돼요. 자, 보시면 실력이 늘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내 실력을 끌어올려
알려주는 거는 경험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시면서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셔도 그거를 내가 실천을 하지 않고 내 매매에 접목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지식만 많은 사람이 되는 거지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뭐 주식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죠. 솔직히 요즘같이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성공하는 방법을 몰라서 성공 못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실천을 안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고 여러분들께서 좀 주식 투자를 잘 해보고 싶다. 내가 평생 해야 될 재테크로서 정말 공부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좀 차트 보시는 거 연습도 많이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주식은 차트를 볼 줄 모르면 진짜 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한글을 모르고 한국말을 모르고 사는 것처럼요. 예,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영상의 더보기란에 보시면은 카페 들어가는 링크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제가 이제 유한타 증권 계좌를 만드시면은 카페 등업을 해드려서 카페에 있는 모든 교육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등업을 해드리거든요. 근데 거기 영상이 굉장히 많아요. 또 거기서 유튜브에는 조회수가 나올 만한 영상들만 올리고 카페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 될 것들에 대한 영상들이 많습니다. 물론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이제 그때 만든 시점이랑 지금 시점이랑 시장 분위기가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도움 될 만한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돈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더 좀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페 오셔서 가입하시고 그냥 계좌 만드셔서 등업해달라고 말씀하시면은 제가 등업해드리니까 그렇게 하셔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주식 차트 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들어봤는데 혹시 이제 영상에 더 좀 궁금하시거나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